오늘은 70세가 넘어가면 다 필요 없고 딱 두 사람만 있으면 노년이 행복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노년층이 이 두 사람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0 넘어서 곁에 두어야 할 딱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두 사람이 노년기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몽땅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노년에 필요한 딱 두 사람, 그 두 사람 중 1번은 누구이고 2번은 누구인지도 댓글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움을 달래려고 말벗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덜 외로울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맥관리, 모임, 약속 그거 많이 잡는다고 노년이 행복해지느냐? 오히려 더 허무해질 수도 있죠. 왜냐? 밖에서는 웃고 떠들고 산에도 가고 카페도 가고 커피도 마시고 노래교실도 가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나이 들면 이거 하루에 한 가지만 해도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됩니다. 그래서 아유 힘들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도 오늘은 참 잘 버텼다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땐 사람을 만나야 에너지가 생겼죠. 근데 70 넘어가면 반대예요. 사람들을 만날수록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저 아는 70대 어떤 분은 예전엔 약속 없는 주말이 불안했는데 이젠 약속 있는 주말이 두렵다 그러더군요. 이 말이 확 와 닿는 분들 많을 겁니다. 마음에 딱 박히지요. 왜냐하면 우리 몸과 마음도 배터리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배터리가 젊을 땐 충전도 빠르고 빵빵하게 가득 채워집니다. 그게 바로 푹 자고 나면 피로감이 사라지고 개운해지는 것인데요. 그런데 나이 들면 어떤가요? 푹 자고 나도 피로가 안 풀리고 오래 갑니다. 이게 충전 속도가 확 느려져서 그런 것인데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감정이 전염됩니다. 어떻게 전염되느냐? 누구를 만나면 맨날 불평만 하고 하소연, 억울하다, 아프다, 세상이 싫다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인데도 나도 모르게 기운이 빨립니다. 그런 날은 집에 돌아와도 공허함, 탈진, 우울감으로 기분이 별로가 됩니다. 감정이 전염된 겁니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누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배야 하면서 배꼽을 잡고 웃어요. 그러면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따라 웃게 되죠. 제가 한번 웃어볼까요? 아이고 이때 분위기상, 아니 웃다 보니까 점점 더 웃음이 나요. 이때 분위기상 웃음을 참으려고 하면 속에서 콱 이런 소리가 막 터져 나오면서 더 웃음이 납니다. 아마 저 웃는 거 보시고 따라 웃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울면 따라 울고 이게 감정이 전염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밝고 긍정적이고 유머러스한 사람이 좋죠. 그런데 70 이후 행복은요, 사람 수가 아니라 딱 두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단 두 사람에게 집중할 때 노년이 편안해지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사람은 내 삶의 증인이 되어준 사람인데요. 대부분은 배우자 혹은 오랜 시간을 함께한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배우자가 무조건 최고다 이런 말은 현실을 잘 모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 평생 얼굴만 보면 싸우는 부부도 있고 서로 말만 섞어도 스트레스인 부부도 있지요. 그래도 왜 1번이냐?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거의 모든 챕터를 같이 본 존재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는지, 부모 떠나보내고 얼마나 무너졌는지,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 자신에게 실망한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모든 것을 말로 다 설명 안 해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그때 당신 진짜 힘들었지. 이 말 한마디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삶의 증인인 겁니다. 물론 나이 들면서 성격이 더 괴팍해져서 얼굴만 보면 으르렁거리는 부부도 있지만 내 모든 걸 다 알고 제일 오래 함께한 친구이자 배우자이고, 당장 배우자가 없어지면 내 삶에 큰 변화가 생기고 내 삶에 중요한 사람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싸우더라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가 옆에 계시다면 젊었을 때처럼 사랑이 불타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로맨스 영화를 안 찍어도 됩니다. 다만 내 편이라는 감각, 내가 설명 안 해도 아는 사람, 이것만 생각해도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합니다. 그리고 혹시 배우자가 없거나 이미 떠나보낸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럼 1번 사람이 꼭 배우자여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 인생을 같이 버틴 동료,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삶의 증인도 되고 버팀목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여기서부터 진짜 핵심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생 등한시했던 나 자신
지닙니다. 노년층은 어려서부터 자랄 때 대부분 이렇게 배웠지요. 나 챙기는 건 이기적인 거다. 나보다는 가족이 먼저다. 아픈 건 참고 힘들어도 티내지 말고. 이게 젊었을 땐 미덕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70이 넘어가고 그게 그대로 굳어버리면 자기 방치가 됩니다. 내 몸을 아끼지 않고 혼자라고 밥 대충 먹고 몸에 해로운 거 아무거나 먹고 배 채우고 오래된 음식 아깝다고 먹고 이건 내 몸을 음식물 쓰레기통을 만드는 겁니다. 아픈데도 병원 안 가고 기운 없다고 그냥 누워만 있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우울감이 시작됩니다. 제가요 남들 속상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사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요. 제가 상담처럼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분은 70대 여성분이었어요. 남편이 먼저 건강이 무너졌고 그분이 남편의 간병을 오래 하셨는데 그러다 남편이 요양병원에 들어가고 본인이 혼자 남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간병하던 걸 안 하니 처음엔 이제 좀 살겠네 하고 편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먹는 것부터 변화가 생기더랍니다. 혼자 먹으니까 귀찮아서 물 말아서 김치 하나로 때우고 빵 하나, 라면 하나로 때우기도 하고 이게 매일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픈데도 병원도 안 가고 왜냐? 병원 가면 뭐해? 연골이 닳았으면 가봐야 고치지도 못하고 돈만 들지 하면서 미뤘대요. 그러다 어느 날 딸이 집에 왔는데 딸이 엄마 집에 와 보니 집은 엉망이고 엄마 얼굴은 확 늙어버렸고 그 상황을 본 딸이 깜짝 놀라면서 엄마 얼굴이 그게 뭐고 집은 또 왜 이래? 엄마가 엄마를 버리면 나도 엄마를 지킬 방법이 없어. 그 말을 듣고 엄마가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울면서 그래 나를 버린 게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내가 나를 버렸구나 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집 청소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산책도 나가고 그랬더니 좀 정신이 났다고 하더군요. 맞아요. 내 몸은요 내가 아끼고 관리해야지 가족이 해주는 건 한계가 있죠. 노년기에는 나를 챙기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생존이고 존엄이고 관계를 지키는 기본이지요. 왜냐하면요 내가 나를 방치하면 내 곁에 있는 가족도 힘들어져요. 계속 걱정해야 하고 계속 불안해지고 그 불안이 어느 순간 무력감이 되고 무력감은 결국 포기하고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를 돌보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되는 겁니다. 70세 이후 인간관계는 양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혼자 있는 걸 무조건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혼자가 다 같은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누가 와주길 기다리는 고통이고 고독은 내가 선택한 평화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이라 힘들지만 고독은 충만이나 편안합니다. 그리고 고독을 즐길 줄 알면요 관계가 필요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오늘은 누굴 만나서 뭐하고 놀까 내일은 누굴 만날까 전화를 하고 카톡을 하고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사람들을 안 만나면은 늘 불안했어요. 근데 요즘은 주변 사람들을 정리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사람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도 없고 집에 가족들이랑 있는 게 너무 좋고 집에 있어도 할 일도 많아요.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사니 삶이 잔잔해지고 훨씬 깊이 있게 사색할 수 있어서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는 것 같더군요. 오늘 이야기 정리합니다. 70세 넘으면요 다 필요 없고 딱 두 사람만 있으면 남은 인생이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1번은 누구였고 2번은 누구였나요? 남은 인생 딱 2명만 곁에 두어야 한다면 1번은 누구인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